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의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전국의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도별 노숙인 수 추이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11년에는 731명, 2012년에는 557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764명으로 3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1년 974명에서 2012년 96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1117명으로 5.6%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별 쪽방 거주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011년 5,991명에서 2012년 5,89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5,99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의료 지원과 상담 지원 등의 형식적인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원체계가 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금처럼 예산과 물량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정하고 홈리스라면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로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속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다면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들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률이 66.4%로 당초 목표인 소득 하위 7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만 20만 원 전액을 수급했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절반가량인 226만여 명은 감액된 금액을 수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비율이 7월 50.5%에서 9월 49.4%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데 이전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수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다며 남윤 의원은 정부가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선정 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민원 게시판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의 IP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일부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 명의 IP 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자동 수집, 보관하고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해 일부 IP 주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에 따라 민원인 IP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도 그 법조항으로 IP를 모으지 않고 있으며 보관된 민원인의 IP 주소에 접속한 내부 담당자의 기록은 보관하지 않아 누가 민원인의 IP 주소를 열람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올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67,806명으로 전체 학생 633만 3,617명에 1.0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한국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과 진학 진로 상담, 취업 지원 등 교육당국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탓일까요? 일부 차주들의 장애인 주차증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전국에서 총 73건의 장애인 주차증 위조가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건에 비해 2013년 53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주차증 위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화합을 통해 부정적 인식도 바꾸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한 마음으로 있는 힘껏 공을 던집니다. 이곳은 전국의 정신장애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올해로 11회째 열린 전국 정신건강체육대회에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단체장과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1,50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은 백호와 사자, 청마, 백마, 총 4개 팀으로 나뉘어 족구와 피구, 공굴리기 등을 하며 가을날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환우들은 사회에서 전혀 편견만 당하고 있지 또 병을 앓는 우리 회원들이 바깥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서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이 자체가 인식 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 앞선 기념식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를 표창하는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축사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라 문화를 재조명하고 경주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제42회 신라 문화제가 경주 시내 일원과 봉황대, 황성공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왕궁 복원, 이 땅의 미래를 비춘다라는 주제로 신라 문화의 역사성과 설화 중심의 다양한 축제 예술 행사가 경주에서 펼쳐졌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천지 신명에게 고하는 서재 의식과 함께 길놀이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신라 천년의 전통 의식을 재현하였습니다. 제42회 신라문화제를 맞아서 이렇게 오늘 서재를 열고 신라문화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궁 건립을 위해서 경주 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이 일에 전부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홀수해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짝수해인 올해는 각종 축제 예술 행사와 더불어 9개 부문 32개의 행사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주에 시집 와서 여태까지 살면서 문화제 할 때마다 저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분이고 즐거에 참석하겠습니다. 신라왕궁 복원 원년의 해를 경축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지역 축제로서 위상 정립과 함께 신라 천년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돈이 들지도 않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 있다면 걷기 운동 아닐까요? 청명한 가을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서울 여의도 공원. 편한 신발을 신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건강걷기 대회 현장입니다. 오늘 서울지역본부의 희망나눔 건강걷기대회 행사는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 시민 6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신나는 음악에 맞춘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여의도 공원과 한강 산책로 일대 3km를 일주하는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우승보다는 함께 걸어가며 건강을 챙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대회. 다리가 튼튼해지죠. 걸으면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걷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합동으로 걸으니까 힘이 들고 자주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입니다.
엄마랑 같이 걸으니까 기분도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엄마와 함께 걸으니까 뜻깊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시켜주는 걷기 운동. 걷기 좋은 가을날 함께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화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발달장애 아동 특수학교인 서울 미랄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숙 작가는 195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 원주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서양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간 그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한 한편 작품을 통해 장애인 관람객들은 마음의 치료와 치유가 되길 바라며 비장애인 관람객들에게는 평안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지난 11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정현 선수단장을 필두로 최명일 부단장, 육상, 수영,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 선수 9명과 지도자와 의료진 등 임원 20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고희선, 강만수 작가와 함께하는 장애인 독서 문학기행을 오는 15일과 18일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올해 6번째 열리는 문학기행의 여행지는 봄봄의 작가 김유정 문학총각,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문학관입니다. 함께하는 나눔, 더불어 사는 광주를 주제로 2014 광주광역시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나눔 걷기 대회, 나눔 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경남 DPI 거제시 지회가 주최하는 제4회 거제시 장애인 예술제가 오는 21일 거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와 부대 행사로 준비됐으며 장애인 예술 경연 참가자와 예술인 등 총 14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내달 4일까지 활동지원급여 이용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모전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또는 활동지원인력 등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3,0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작성해 응모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뇌변변장애인 인권협회에서 제4회 전국 뇌변변장애인 인권대회를 실시합니다. 세상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뇌변변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장 용구 활용상, 뇌변변 장애인의 인권 온도계, 뇌변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등 각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뇌변변장애인 인권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다시금 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 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예산에 맞춘 지원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